여기 한국으로 견학을 오게 되었다는 프랑스의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인천항의 놀라운 인프라를 보며 감탄을 하던 그때 어떤 수상한 한국인 남성이 접근하더니 이내 충격적인 말을 하며 이들을 어디론가 억지로 끌고 가는데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던 학생들은 이내 믿기지 않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마리우스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프랑스에 있는 해양고등학교에서 항해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드넓은 바다를 제 손으로 항해하는 건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는 제 꿈이랍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는 제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다른 나라로의 파견 교육이었는데 예비 항해사로서 다른 나라들의 바다와 해양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건 정말 값진 경험이었죠. 문제는 하필이면 행선지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프랑스에서 꽤나 알아주는 해양고등학교에서 수석을 독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저는 해외 교육을 여러 차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딱히 배울 것도 없어 보이는 한국으로 가게 되다니 이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하지만 기관사 과정을 밟고 있는 친구 파블로의 생각은 조금 달랐어요. 그는 한국이 머나먼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라 낯설 수는 있어도 적어도 무시당할 국가는 전혀 아니라며 한국을 경험해보는 건 분명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말해왔거든요. 파블로는 허튼 소리를 하는 녀석은 아니었기에 저는 그의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선별된 학생들과 함께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파블로의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입국 수속은 정말 10초 만에 곧바로 처리가 되었거든요. 이건 아직 미성년자인 저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앞서 말했듯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가본 경험이 꽤나 많지만 미성년자라는 신분 때문에 보호자 동의 등 참조해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모든 유럽 공항에서는 이러한 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직원들은 저를 어떻게 수속시킬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원 실외수로 며칠간 공항에 억류되어 해외 경험 기회를 날려버린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반나절 이상은 공항에서 보내며 지루한 기다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의 공항 직원들은 미성년자인 저희를 보자마자 저희에 대한 디지털 서류들을 넘겨보더니 이내 보호자 전자서명을 찾아서 곧바로 저희를 입국시켜줬거든요. 다른 나라들에서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저를 보고는 그저 발만 동동 구르더니 이내 자신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냐며 제게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오직 한국인 공항 직원만은 능숙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저희에게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는 여유 있는 인사까지 건넸죠. 저는 공항에서부터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학교에서 왜 굳이 머나먼 한국이라는 나라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왔고 저희가 거점으로 머물 인천항 여객터미널로 향했어요. 그리고 인천항 터미널로 이동하면서 저희는 한국의 엄청난 인프라와 시설들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분명 저희가 따로 찾아본 바로는 한국은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부산 정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라고 했는데 인천은 한국에서 핵심 도시가 아님에도 엄청난 고층 빌딩과 멋있어 보이는 건물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하면 아름답고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를 상상할 텐데 그건 파리의 일부 구역만 해당되는 이야기고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평범한 바닷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인프라를 거의 누리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잘 안 되고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도 3층 이상 되는 건물을 찾아볼 수조차 없죠. 그런데 인천은 바다도시라고 할 수 있고 아마 저희 마을과 비슷한 포지션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놀랍도록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인천의 놀라운 도시 인프라와 조화된 바다를 보고 바다가 이렇게나 아름답고 화려한 곳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놀라기는 일렀죠.
저희는 인천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기절초풍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의 여객터미널에는 곳곳에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승객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고 있었고 공기청정기 또한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터미널의 공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미널은 무척이나 넓고 쾌적했음에도 어떠한 노숙인이나 거린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정말 놀라웠는데요. 만약 프랑스였다면 이 정도 시설의 터미널이라면 분명 수많은 노숙인들이 몰려와 자신들의 아지트로 점령해버렸을 것이고 TV와 공기청정기는 순식간에 도난당해서 작물가게에서 팔리고 있거나 모조리 분해되어 근처 철물점 주인만 신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프랑스는 난민 문제나 빈부격차 문제가 점점 심해져서 잠겨있는 상점도 수십 명의 노숙인들과 범죄 조직원들이 몰려들어 털어가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의 고가의 전자제품들을 방치해둬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지 아무래도 한국은 프랑스보다도 부국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 수준도 훨씬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친구 파비앙이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제게 달려오더니 이내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게 한국의 화장실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며 저를 화장실로 잡아 끌었거든요. 아니, 파비앙이 대체 무슨 돈이 있다고 화장실을 갔단 말인지 프랑스에서 화장실에 갈 돈을 절약하기 위해 늘 바닷가나 골목길에 몰래 소변을 봤던 저희였기에 저는 의아한 감정을 가진 채 그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국의 화장실은 전부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 한번 놀랐고 세면대에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점에 두 번 놀라고 말았죠. 한국의 세면대는 사람의 동작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센서가 달려 있는지 그저 손을 수도꼭지 근처에 가져다 대기만 해도 물이 나왔고 심지어 비누까지 자동 센서를 달아놔서 저는 손도 대지 않고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화장실은 거울을 터치하니 조명까지 켜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건 정말 살면서 처음 보는 기술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황당한 감정마저 느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터미널 화장실에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구비해놓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화장실에서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최신 기술 인프라를 누리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는 마치 과거에서 미래로 오게 된 촌뜨기 시간여행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여객 터미널 건물은 해풍으로 삭아서 흉측한 몰골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시스템도 형편없어서 이런 터미널의 수도꼭지에서는 녹물만이 나올 뿐이죠. 물론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1유로를 지불해야 하기에 터미널 근처의 바닷가에 가보면 유럽인들이 하나같이 모여서 바다에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화장실부터 이미 기술과 인프라 면에서 유럽 국가들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니 저는 한국의 엄청난 저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움도 잠시 갑자기 저희 학교 학생 무리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놀라서 황급히 달려가 보니 가브리엘이 자신의 손목을 움켜쥔 채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가브리엘은 처음 와본 외국에서 들뜬 마음에 조심성 없이 다니다가 그대로 뒤로 미끄러져서 손목을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불운하게도 그의 손목은 이게 손목인지 허벅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오르는 걸로 보아 가브리엘은 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모양이었는데요. 저희는 이 상황에 몹시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브리엘의 처참한 손목 상태는 병원이라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저조차도 골절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바다 근처의 터미널에서 병원 따위가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인 남성이 저희를 보고 즉각 달려오더니 이내 가브리엘을 부축하고 어디론가로 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딘가 좀 이상했어요. 아니, 터널 밖으로 나간 뒤 차를 타고 도시로 나가서 병원을 찾아가도 모자랄 판에 이 한국인 남성은 오히려 터미널 안쪽으로 더욱 들어가는 다소 황당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가브리엘은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지 연신 비명을 질러댔고 저는 그런 친구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못할 망정, 왜 자꾸 정반대의 길로 데려가는 건지 그의 쓸데없는 행동에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며 짜증을 냈는데 그는 그저 묵묵히 가브리엘을 어디론가 끌고 갈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약간의 스산한 감정마저 들었는데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는 대가 없는 호의란 절대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생전 처음 보는 가브리엘의 비명소리에 자신의 일처럼 즉각 나서는 이 한국인이 못 믿어왔는데 이제는 터미널 으슥한 곳으로 가브리엘을 끌고 가다니 저는 그가 너무도 의심스러워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는데요. 그러나 휴대폰을 꺼냄과 동시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왜냐하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앞에는 병원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여객터미널에 어떻게 병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이런 믿기 힘든 모습에 도저히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여객터미널에는 병원은커녕 그저 긴급 구조대원 2명 정도만 대기하고 있고 그마저도 오후 4시가 넘어가면 전부 퇴근해버리기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도움을 기대할 수 없거든요. 또한 프랑스에는 여객터미널뿐만 아니라 도심에도 병원 자체가 얼마 없어서 병원에 가려면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는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수준은 대체 어느 경지에 다다른 건지 한국은 여객터미널에 전문병원까지 구비해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어쨌든 한국인 남성은 가브리엘을 무사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터미널 병원은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있을 건 다 있는지 가브리엘은 곧바로 몇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가브리엘은 손목이 골절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 골절 수술은 한국에서 일도 아니라며 곧바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말을 건네오더군요. 프랑스에서는 한정된 병원에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몰려들고 있기에 수술을 받으려면 몇 달 전에는 예약하는 게 기본이지만 한국의 의료 인프라는 정말 저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을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저희에게 의사 선생님과의 통역까지 도와준 의문의 남성은 그제야 마음이 놓이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수술을 두려워하는 가브리엘에게 한국의 의료비는 프랑스에 비한다면 상당히 저렴하고 여행자 보험을 고려한다면 거의 거저 수준일 거라는 다소 냉철하고 현실적인 위로를 건네더라고요. 그의 현실적인 조언은 가브리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은 모양이지만 어쨌든 남성은 만족한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이 남성은 어떻게 저희가 프랑스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의아함도 잠시 이 남성은 이내 자신은 저희 학교 학생들의 가이드를 맡은 터미널 직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는 급한 일이 생겨서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며 이내 숙소에 짐부터 놓자면서 저희를 터미널 위층으로 데려가더군요. 도대체 이런 여객터미널에 무슨 숙소가 있단 말인지 저는 그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의아한 채 따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숙소에 도착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터미널 위층에는 정말로 직원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존재했고 시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해서 그저 헛웃음만 나왔거든요. 일단 숙소는 2인실에 별도의 화장실까지 존재했고 고속도의 와이파이까지 제공되는 더할 나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기숙사 아래층 복도에 위치한 공용시설은 더욱 놀랍더라고요. 복도에는 세탁실과 헬스장, 그리고 샤워실 등이 갖추어져 있었고 숙박시설은 직원 전용 시설이지만 세탁실과 헬스장, 샤워실 등은 일반 고객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항해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저로서 이건 정말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웬만한 여객 터미널을 경험해봤지만 직원들과 시민들을 위해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터미널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조차 터미널에는 기숙사는커녕 몸을 늘 수 있는 별도의 개인 공간조차 없는데요. 그래서 항해사들이나 선장들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대합실 의자에서 쪽잠을 청하거나
터미널 구석진 곳에 신문지를 깔고 자는 것밖에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실은커녕 일반 세면대에서조차 녹물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 늘 바닷물로 지저분한 몸을 씻어야 하죠. 솔직히 바다에서는 그렇게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장이지만 새벽에 여객터미널 구석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게 노숙인인지 선장인지 구분도 안 될 지경인데요. 이러한 형편없는 복지는 제 선장의 꿈에 대한 회의감마저 밀려오게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술자에 대한 대우를 완벽하게 해주고 있었고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는 시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실제로 항구에서 장난을 치다 물에 빠진 아이의 옷을 세탁해야겠다며 터미널 내의 코인 세탁실에서 빨래를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면 한국은 정말 프랑스와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데요. 아마 터미널에서 옷을 세탁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할 테죠. 심지어 터미널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대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인천항 터미널에서는 관광객들의 보조 배터리와 삼각대를 유럽에서만 갇혀 살았던 우물안 개구리였음을 여실히 느끼게 해줬고 세상은 바다만큼이나 참 넓다는 것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프랑스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